나라 경제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해도 대출이 26.5조가 늘었답니다. 지금 시중금리를 정부가 금융권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2%대 대출금리까지 나오게 만들어서 계속 집사라고 꼬드기고 빚내라고 꼬드긴 탓에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늘어났죠. 3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지금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날 조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가상금리 대폭 매기고 그리고 대출 중단하고 이제 그렇게 쪼이는 겁니다. 가게를 향한 대출을 줄이고 기업을 향한 대출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무리하면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계속 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에 대한 대응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DSR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금융권들에게도 대출이 늘어나는 걸 줄이라고 금융당국에서 아마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요 이제 각 금융권들이 대출을 이제 줄이다 못해 중단하는 사태까지 올 겁니다. 그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 이자 부담을 더 늘려서 대출을 못 받게, 대출을 받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닥치면요 집값은요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갈 거고 물량도 거래 물량도 월 5천 건 돌파해 가지고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온 언론에서 각 지표를 보면서 뭐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부르짖으면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하죠. 너무 과하게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과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들을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켜보면 아는 건데, 두고 보면 아는 건데, 이제 폭망, 파멸, 멸망, 이제 그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작용과 방작용, 긍정과 부정, 전진과 후퇴, 그런 중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2024년 상반기는 너무 조정 없이 앞다름만 하면서 계속 늘어나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놓고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2030들이 뭐 먹잇감으로 2024년 상반기에 많이 걸려들었는데 그거조차도 일정 부분 조정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처음엔 못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겠죠. 근데 한 1년 지나면요 대출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원리금 내면서 사는 게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면요 그때부터 이제 곡소리 나고 되돌리고 싶고 뭐 이래저래 집값 내려가고 원금 중에 일부 상환 요구받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좀 대안을 찾고 싶을 텐데 대안도 안 찾아지고 방법도 없겠고 그러면 이제 허덕이게 되는 거죠. 매우 불행해지고 우울해진다라고 봐야죠. 결국은 사필기정인 거고 뭐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막막함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텐데 이제 지켜보고 두고 보고 살펴보고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단숨에 없는 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한 지금 현재 너무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데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저지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식물인간, 식물 대통령이 되고 식물 정부가 이미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서서히 이제 관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앞으로 좀 더 지나면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 경제가 더 파탄으로 가고 더 엉망이 되어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 더 암울한 상황들이 계속될까봐 걱정이 크죠.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우려하고 염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쉽고 만만하게 빚을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대출 내고 이자 내고 원금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엉망이고 너무 이제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빚에 짓눌려 가지고 인생 전체가 저당 잡혀 가지고 노예로서 허덕이며 사는 하층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아무 생각 없이 영끌한 신혼부부 2030들요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지금이야 뭐 별로 뭐 부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상금리 물고 이래저래 콕소리 나는 되게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야죠.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정말로 사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어떻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나 몰라라고 갈 수 있는 걸까? 참 지금의 정부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보며 저들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의 여당이고 우리의 정부라고 하는 게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안전하게 살 공유해야 되고 함부로 빈댈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치면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고 더 우려하며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러고 살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들죠. 어떤 식으로든 좀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좀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시기입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뭐하거나 말 섞어도 안 되고 사람 가려가며 사귀어야 되고 기대 이상의 뭐 탐욕, 욕심 이런 것들도 부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 그게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라를 그런 걸 따지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험난하고 안타깝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대비하며 사는 인생 모델을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공, 그렇게 생존력, 생활력을 갖춰가야 그래야 이 엄난한 시대를 그래도 살아가고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국민들이 어떻게 절약하며 사는지를 엿보고 관찰하고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좀 재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